오늘 뉴스에이는 미 대선 개표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지금 워싱턴 기준으로 대선 다음 날 새벽 5시입니다. 예년 같으면 이때쯤 미국 대통령 당선자 윤곽이 나왔었지요. 하지만 올해는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누구도 승리의 분기점인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7개 주 정도에서 개표가 진행 중인데요. 이 경합주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앞서 있지만 이 바이든 후보에 유리한 사전투표 개표가 막판에 쏟아질 수 있어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대혼전 상황, 워싱턴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정한 특파원, 이 두 후보 모두가 이 승리를 자신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백악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동행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벽 5시를 이제 막 지났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백악관 건물 뒤로 아직까지는 우려했던 반트럼프 시위대와 지지대 간 충돌은 없는데 전 세계에서 모여든 취재진들이 조금씩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승리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각각 백악관과 델라웨어에서 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희망적이면서도 또 치열한 기싸움을 하는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And a very sad group of people is trying to disenfranchise that group of people. And we won't stand for it. We will not stand for it. Keep the faith, guys. We're going to win this. 네, 들으신 대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고 이번 선거가 부정적으로 치러지고 있으며 또 필요에 따라서는 대법원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해서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까진 이 개표에서 누가 앞서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재까지 판세를 말씀드리면요. 핵심 경합주 6곳에서 애리조나를 제외한 5곳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텍사스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상황을 좀 종합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샤이 트럼프가 어떤 표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재건, 경제 재개를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예상보다 바이든 후보에게 쏠릴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히스패닉과 흑인들의 표심이 좀 몰렸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사전 우편 투표 분석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선자 윤곽은 언제쯤 드러날까요? 말씀드린 대로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바이든 후보가요, 오늘 델라웨어에서 마지막 표까지 끝까지 다 하나하나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한국 시간 목요일 저녁 정도에는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가 개표 도중에 서로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먼저 바이든 후보부터 만나볼까요? 현지 시간으로 자정이 지나 연단에 서서 개표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며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바이든 후보의 입장 발표는 경합주 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리는 가운데 갑작스레 이뤄졌습니다. 취재진에게 불과 20분 전 공지된 깜짝 발표였습니다. 부인과 함께 밝은 모습으로 등장한 바이든 후보는 자신이 대선 승리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지자들도 차 경적을 울리며 환영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개표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며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자고 강조했습니다. We feel good about where we are. We really do. I'm here to tell you tonight, we believe we're on track to win this election. 위스콘신과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 러스트벨트 3개 주에서도 역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우편 투표를 들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편 투표 등 사전 투표 결과가 반영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It's not my place or Donald Trump's place to declare who's won this election. That's the decision of the American people.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승리를 선언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상 최대 규모의 사전투표와 여론조사 결과 등에 고무돼 대승을 기대했던 예상과 달리 선거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데에 대한 초조함이 반영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자, 우리가 이겼다고 주장하는 바이든 후보를 보고 가만히 있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겠죠. 이 바이든 후보 기자회견 후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 사실상 대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 투표율을 넘겨서 도착한 표는 개표해서는 안 된다며 우편 투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장에 가족과 함께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 현지 시간 새벽 2시 반이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자신을 따라잡을 수 없다며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We will win this, and as far as I'm concerned, we already have won it. So I just want to thank you. 우편 투표도 아직 다 취합하지 못한 펜실베이니아를 두고 자신이 크게 이기고 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위스콘신과 미시간도 구체적인 격차까지 읊으며 자신의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우편 투표는 사기라며 이제 모든 선거 과정을 중단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편 투표 문제를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So we'll be going to the U.S. Supreme Court. We don't want them to find any ballots at 4 o'clock in the morning and add them to the list. 우편 투표에서 바이든의 우세가 점쳐지는 만큼 선거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연방 대법원에 투표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보수 성향의 베럿 대법관 인준도 끝마친 상태입니다. 언론이 정확한 개표 상황을 국민들에게 전하지 않고 있는 건 망신거리라며 언론에 대해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당이 승리를 빼앗으려 한다는 글을 올렸지만 트위터 측은 선거 절차에 대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해당 글을 숨김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강했습니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독식했던 6개 경합주 성적표를 볼 텐데요. 이 6곳 중 2-3곳만 잃어도 이 트럼프 대통령 승리가 어려웠습니다. 먼저 태양이 비치는 남부 썬벨트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전은 썬벨트 플로리다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연호하며 플로리다에서의 우세를 자축합니다. 90% 이상 개표가 진행된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확실시됐습니다. 핵심 경합주 6곳 가운데 가장 많은 29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곳으로 재선을 하려면 수성해야 할 곳입니다. 개표 초반 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며 접전을 펼쳤지만 점차 격차를 벌렸습니다. This is a record.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To support our incredible movement, we won states that we weren't expected to win. Florida, we didn't. 트럼프 대통령은 16차례나 플로리다를 찾아 유세를 펼치며 공을 들였습니다. 주소지를 자신의 골프클럽이 있는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로 옮겨 지역 주민임을 강조하고 사전 현장 투표도 했습니다. 특히 쿠바와 베네수엘라 등 공산주의를 피해 미국으로 온 라틴계 이민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반사회주의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Joe, you agreed with Bernie Sanders' far left on the manifesto. 그 결과 텔라시 등 플로리다 대도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또 다른 썬벨트주인 애리조나는 바이든 후보에 뺏겼지만 15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이 썬벨트보다 더 극적인 러스트벨트로 가보겠습니다. 북부 중서부의 쇠락한 공업지대를 러스트벨트로 부르는데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국 최대 경합지 펜실베니아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선전했지만 아직 이긴 건 아닙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On November 3rd, we're going to win Pennsylvania. We're going to win Pennsylvania.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공을 들인 펜실베이니아.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해 미시간과 위스콘신은 이번 대선의 핵심 경합주로 꼽힙니다. 쇠락한 공업지대, 이른바 러스트벨트로 불리며 백인 노동자들의 표심이 크게 작용하는 곳들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는 이곳에서 힐러리를 근소한 표차로 꺾고 대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만큼 러스트벨트의 승리는 곧 이번 대선의 승리로 예측됐습니다. 이 세 경합주에 걸린 선거인단은 46명, 그 가운데 20명인 펜실베니아 선거인단은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당초 여론조사에선 러스트벨트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습니다. But most importantly, we're winning Pennsylvania by a tremendous amount of votes. 하지만 섣불리 예단하긴 이릅니다. 우편 투표라는 변수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펜실베니아의 경우 대선 사흘 뒤에 도착하는 우편 투표용지까지 집계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투표보다 늦게 개표되는 데다 이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만 2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러스트벨트, 그 가운데 펜실베니아를 최종 누가 가져가느냐가 이번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아직 미국 대선 결과를 확정해서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미국 대선 그만큼 엄청난 투표율을 기록해서 정확한 개표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유권자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특히 사전 투표자가 미국 전체 유권자의 42%를 넘었고 이 중에서 64%가 끝까지 논란인 우편 투표를 했습니다. 구자준 기자가 투표율부터 분석해드립니다. 미국 전역에서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 수는 2억 4천만 명 정도. 사전에 투표장을 찾았거나 우편으로 한 표를 행사한 사람은 절반에 가까운 1억 116만여 명에 달합니다. 4년 전 총 투표자 수인 1억 3,900만 명의 70% 이상이 대선 날짜 이전에 이미 투표를 마쳤습니다. 사전 투표 가운데 60% 이상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했던 우편 투표입니다. We are still counting, but we received about 280,000 vote by mail ballots. 잠정 집계한 이번 대선 투표율은 67%로 이대로 확정될 경우 지난 1908년 65%를 기록한 이후 112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칩니다. 역대급 승부가 펼쳐진 건 박빙의 대결 구도 속에 결집한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세를 확장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대유행도 미국인들의 선거 열기를 막지 못했습니다. Everybody are happy right now. We want to Trump. Oh, yes, more. Yeah, more 2020 Trump. I believe that if Trump's isolationist policies continue, we're not going to have advocacy for peace. 정치 성향이 극도로 양극화된 가운데 펼쳐진 이번 미국 대선 투표율이 또 하나의 역사로 남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경합주 중에서 플로리다 등 남부 선벨트 지역은 사전투표 개표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오늘 결과를 일찍부터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북부 러스트벨트에 있는 펜실베니아 등 3개 경합주는 어제와 오늘에서야 사전투표함을 열어보기 시작해서 개표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편 투표는 아직도 개표소에 도착 안 한 봉투가 있고 직원이 하나하나 서명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며칠 더 걸리는 주들이 있습니다. 언제쯤 최종 집계가 나올지 최선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러스트벨트와 선벨트 6개 경합주 중 5개 주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관은 이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바로 6,500만 명이나 참가한 우편 투표의 개표 시점과 유효표로 인정해주는 날짜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러스트벨트 중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주는 선거일 이후 3일 뒤까지 도착한 투표용지도 유효표로 집계하는데 우편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250만 명의 표심은 단정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위스콘신주와 미시간주는 선거일까지 도착한 우편 투표만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어제와 오늘에서야 개표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한 투표율 파악에 시간이 걸립니다. 러스트벨트 최종 개표에 적어도 2-3일이 걸릴 것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는 있지만 9일로 접수되는 우편 투표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은 선거일 오후 4시 30분까지 우편 투표 용지를 연방 우체국에 남겨두지 말고 모두 발송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연방 우체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여론조사는 표심을 반대로 읽었습니다. 숨어있는 바이든 표가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이번에도 샤이 트럼프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경합지 사전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었던 이른바 샤이 트럼프의 저력이 이번에도 확인된 겁니다. We have a lot of people that say, we don't want to talk to you, and then they go vote for Trump, right? You know? 앞서 여론조사 기관들은 지난 대선과 달리 더 이상 트럼프 지지를 숨길 필요가 없는 만큼 샤이 트럼프의 영향이 크지 않을 걸로 예측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 대응 실패 등에 실망한 공화당 지지자들이 바이든 후보를 찍는 히든 바이든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바이든을 견고히 지지할 것처럼 보였던 백인 교회 여성들이 실제로는 트럼프에게 표를 몰아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불리는 백인 저항력층도 변함없이 트럼프를 택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선벨트의 최대 경합지인 플로리다에서 승리한 데 이어 러스트벨트에서도 대등한 승부를 벌인 건 샤이 트럼프가 과소평가된 거란 지적입니다. A lot of people are going to support Donald Trump and they're not going to tell you.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6개 경합주의 선거인단 101명을 모두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애리조나를 바이든 후보에게 내줬지만 나머지 경합주에서 모두 승리하며 4년 전 극적인 뒤집기를 재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투표율에 결과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보니 백악관 앞은 하루 종일 긴장 상태입니다. 이미 충돌이 일어나 시민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고 지금도 속속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이 오늘 워싱턴 DC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백악관 앞에 모인 사람들.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군장을 하고 로켓을 든 트럼프 지지자가 눈에 띕니다.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그거를 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침묵 피켓 시위를 펼치는 바이든 지지자들 사이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간 백악관 앞입니다. 대규모 집회는 금지됐지만 개별 지지자들이 이곳으로 모이고 있는데요. 곳곳에서는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Trump is putting America first. You're in America. No, he's not. What about you? Your state. 백악관 앞에서 폭력 행위를 벌인 지지자 최소 3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크린을 통해 개표 상황을 지켜보던 양측 지지자들은 엎치락 뒤치락 상황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Do you think Biden will be the winner? It's really ambiguous right now. There's a better chance that Biden will win compared to Hillary in 2016 because more Republicans are voting Democrat. 밤이 깊어지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백악관 앞으로 몰렸고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LA에서는 바이든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얼굴 모형을 바닥에 놓고 거칠게 시위를 벌였습니다. 개표 결과에 따른 반발이 폭력 사태로 이어질까 봐 백악관 앞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미국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체 지금 개표 상황이 어떤 건지 외교안보 국제부 김민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누가 유리한 겁니까? 네, 현재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살짝 앞서고 있지만 아직 누가 이겼다 말하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주 6곳 중 5곳을 선전하면서 사실상 승리에 다가갔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간접선거 제도다 보니 전체 득표와 상관없이 주별로 선거인단을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핵심입니다. 분명한 건 아직 선거인단 538명 중 절반인 270명을 먼저 차지한 후보는 없습니다.
참,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론조사가 민망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곳 중 애리조나를 빼곤 웬만한 곳 거의 지켰습니다. 아까 백악관 연설 보셨겠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을 했습니다. 29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플로리다를 확실히 잡았고 펜실베이니아는 아직 우편 투표가 남아있어서 10%포인트 이상 지금 바이든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사실 폭스뉴스 오후 6시 선거인단 확보 상황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 혼전을 겪고 있는 북부 러스트벨트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이곳에서 지금 선전을 했었는데요. 따라서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이기려면 이곳 세 곳에서 두 곳을 가져와야 승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7시 전에 CNN이 위스콘신이 바이든에게 우세하다고 발표하면서 다시 혼전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스콘신은 지금 바이든이 또 우세하다. 지금 네, 정말 그렇습니다. 혼전인데, 네. 자, 현재 언론들은 어쨌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강했던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나요? 네, 역시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샤이 트럼프가 존재했습니다. 애초 여론조사 기관들은요, 지난 대선 때보다 부동층이 13%에서 7%로 줄면서 막판 변수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거든요. 하지만 정작 여론조사의 응답엔 참여하지 않았던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선거날 투표장에 나와서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준 겁니다. 또 흑인 표심보다 히스패닉 표심이 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바이든 후보는 이 조지 플로이드 흑인 사망 사건 이후 흑인인 표심의 공략을 집중한 반면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바이든 후보를 사회주의자라고 공격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남미 이민권자들인 이 히스패닉 표심을 공략했고 바로 그것이 통한 겁니다. 네. 실제 미국의 인구 비율을 보면요, 흑인이 12.5%지만요, 히스패닉 인구는 18.5%로 더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전투표가 1억 명 가까이 진행하다 보니까 사전투표에서 유리한 민주당에 그게 이제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던 건가요? 네, 사실상 진짜 사전투표의 위력은 아마 지금부터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투표가 먼저 개표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북부의 러스트벨트,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지만 여기에 우편 투표 개표가 더해지면 판세가 또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실제 말씀드렸다시피 위스콘신이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다가 바이든 후보로 뒤집어진 게 그런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곳 북부 경합주들은 현장 투표가 종료된 뒤부터 우편 투표 개표를 준비했기 때문에 전체 개표에 최소 2, 3일이 더 걸릴 전망인데요. CNN은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우편 투표가 36%만 진행됐을 뿐이라면서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우편 투표 결과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할 걸로 예상돼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소송을 예고했어요. 이 우편 투표에 대해서 이 재검토 소송까지 갈까요? 네. 로이터 통신은 선거법 전문가를 이용해서요, 펜실베이니아에서 두 후보가 근소한 차로 승패가 갈라졌을 때 법정 다툼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는 선거가 끝나도 선거 날짜인 3일자 소인이 찍혀있는 우편 투표를 6일까지 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대선 결과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 미국 대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함께 이 상하원 선거도 동시에 진행 중이거든요. 이 선거에서 뭐 민주당이 유리할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번 선거는요, 미국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니라요, 의회 의원들도 뽑고 있습니다. 상원의 경우에는 임기 6년의 상원이 3분의 1이 바뀌고 임기 2년의 하원 의원 전체를 뽑게 되는데요. 지금과 비슷하게 상원은 공화당이 다소 우위에 있고 하원은 반대로 민주당이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게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민주당 하원 의원 중에 좀 눈에 띄는 후보가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한국인인 메릴린 스트릭랜드 후보입니다. 워싱턴주 제10선거구에 출마했는데요. 미 역사상 세 번째 한국계 연방의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개표 상황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